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2.01%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스웨이즈 은하 사고에 유가 급등, 국채 올라가고 주가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01% 크게 내렸고 S&P 500 지수는 0.55%, 다우존스 지수는 0.01% 소폭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세금 인상. 파월 과도한 인플레와도 대처 수단이 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옐런 장관은 또 세제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방송이라든가 제가 신문 같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어저께 나스닥 급락의 원인을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기술주 하락을 세금 인상을 옐런이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1.6%까지 1.6% 초반까지 내렸는데도 나스닥이 내린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CEO들 뉴욕 지주사의 증세 반대 서한 회복 방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서한을 제이미 다이먼인데 제임스 다이먼이라고 썼네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사에서는 지금 서명을 해가지고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증세 반대를. 그래서 고소득자한테는 고소득자와 법인세 21%를 28% 올리는 증세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CEO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가 않았는데 증세를 했다가는 오히려 일자리 수 증가가 더뎌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살아난 경기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바이든 표 부양책 2탄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시동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3조 달러를 추가로 해서 앞으로 인프라 투자하고 그다음에 교육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 투자를 감안을 하면 앞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증세의 원인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저는 민주당이 내년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조 달러 부양책은 그냥 미끼이고요. 올해 먼저 증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거죠. 내년에는 상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한 3월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상원은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이죠. 사실 미국에서는 블루웨이브, 즉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갖고 간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셋 중 하나는 나눠준다는 얘기죠. 한 정당한테. 9.11이 터지고 아들 부시 때 공화당이 모두 가져갔고 트럼프 초기에 대통령,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가져간 경우는 있어도 대통령 임기 내내 이렇게 블루웨이브처럼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갖고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국민의 성향상 내년 선거에서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표를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인세 인상은 언제 해야 됩니까? 올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통과시키자마자 3조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3조 달러에서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 때도 했던 정책이죠. 그런데 이 정책 사실은 별로 중요한 정책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 정책의 중요성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공화당 정책에 가깝죠. 이게 토막하고 댐 만들고 이런 공항 만들고 이런 거는 거의 공화당 정책이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골과 같은 지역구 의원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인데 시골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의원들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복지를 늘리고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성격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프라 투자를 민주당이 밀어붙일까 아니면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밀어붙일까? 뭐 법인세 인상하고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밀어붙이는 건 뭐예요? 양극화 해소죠. 그래서 고소득자한테 그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자한테 이제 세금을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입니까? 후자죠, 후자. 따라서 민주당은 3조 달러의 인프라를 깔아놓고 세금안을 공화당과 딜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 주식 매수는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 있죠. 원래 트럼프 때도 캐터필러와 같은 인프라 투자 관련 주식이 가장 빨리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인프라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민주당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이 쉬울까라는 거예요. 아닐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보수 인사들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공화당이 세금 인상에 호락호락 들어줄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CEO들도 서한대로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데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거나 늘어나던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 올라가면 미국에 공장 안 짓고 법인세 낮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더 많은 세금이 미국으로 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현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 이제 세금 인상 얘기는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더 앞선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제 4월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금 인상 얘기는 어제로 끝이 났고요. 앞으로 이슈는 세금 인상보다는 4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러셀 2000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예, 박살 났다는 얘기죠. 즉 가치주는 경기부양책 통과를 계기로 성장 모멘텀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수에즈 은하의 선박이 좌초되는 바람에 유가가 올라가서 엑손모빌과 같은 이런 석유 관련 주식이 올랐지만 일시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지금은 유럽 봉쇄와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가치주는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4월 실적이 좋아질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낫고요. 성장주 중에는 실적이 나올 빅테크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텔은 왜 파운드리에 진출하나? 인텔 파운드리 전격 진출이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세계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겔싱거 대표는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22조를 이제 투자하겠다. 가동 시기는 2024년이다라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시작된 반도체 주권을 계기로 인텔이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쇼티지죠. 예, 공급 부족이란 얘기죠. 이유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전자기기 수요가 폭발해서입니다. 노트북, PC, 스마트폰이 엄청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돈이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는 제끼고 이런 라인도 전부 돈 되는 스마트폰으로 돌렸습니다. 이 현상에서 미국은 뭘 본 것이냐? 미국은 앞으로 이제 중국과 전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무역 전쟁, 금융 전쟁으로 중국을 꺾지 못하면 결국은 중국과 무력 전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력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반도체죠. 왜냐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앞바다에 대놓고 3박 4일 동안 폭격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중국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항공모함은 아직 미국에 어림없죠. 따라서 결국 항공모함 잡는 둥펑 21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항공모함을 잡는데 이 미사일 자체가 GPS 추적을 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반도체를 수입해서 써야 하나 이러는 거죠. 미국이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은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해서 썼고 미국의 석유는 전략 비축유로 쟁여뒀죠. 이유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미국의 석유가 다 떨어졌다. 그럴 경우 중동에서 석유 수입을 해서 전쟁에 나서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죠.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고갈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석유를 쟁여뒀습니다. 그래서 수입만 했죠. 따라서 석유에 대비해서 전쟁에 대비해서 미국은 석유는 쟁여두고 사우디에서 석유 수입하는 정책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터가 중동의 석유 이익은 미국의 국익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카터 독트린을 얘기를 했죠. 앞으로 전쟁은 모든 미사일이 얼마나 정밀한 반도체가 달려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포드, GM 자동차의 생산이 반도체 때문에 멈춰서면서 알게 된 것이죠. 이들 공장은 전시 탱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만드는 데가 이제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죠. 반도체 없으면 이젠 탱크, 비행기, 미사일도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무엇을 간과해서 졌는가라는 거예요. 미국이 무기 생산 능력을 간과했다라는 거야. 일본이 진주만을 때릴 때 군함, 대포, 전차, 폭탄 뭐 이런 숫자에서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막상 전쟁에 돌입하자 미국은 일본의 무기 생산 능력을 진짜 수배, 네다섯 배 압도를 했고 물량에서 일본을 쓸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첨단 무기는 반도체를 빼고는 미국의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반도체 공장이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장은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을 이제는 인텔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이 났을 때 한국, 대만의 반도체 공급만 중국으로 안 들어가게 한다면 장기전에서 승산이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TSMC,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미국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전쟁에 들어갈 때 대만을 먼저 침공해서 반도체 생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국의 본토 침공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론은 인텔의 반도체 파운드리 진출은 미중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식량 가격의 급등. 브라질발 물류난에 식량 급등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최근 브라질의 기후 변화도 물류 병목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대두 수출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매년 1월부터 두세 달간이다. 뭐 하여튼 모자른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난이 심합니다. 물동량이 줄 것을 예상을 해서 선박 발주를 해운사가 줄였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줄어들었는데 선박의 국제 간 이동은 훨씬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해운사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물동량이 늘어난 거는 직접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조 물류 이런 것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설탕은 매년 4월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가뭄 때문에 대두, 재배, 수확 시기가 늦어져 대두와 설탕의 수출이 시기가 겹쳤다. 이로 인해 상품 운임이 급등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가뭄으로 인한 대두의 감소입니다. 블룸버그는 설탕값은 이미 지난 최근 4년 사이에 최고치까지 올랐고 대두 가격은 7년 사이에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물류난이 장기화돼 수요와 공급을 웃돌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대두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세계는 지금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작물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대두, 즉 콩은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세계는 거의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콩이 가뭄으로 인해서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 콩이 부족해지면 콩을 사료로 쓰는 돼지나 소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돼지 가격이 급등하죠. 왜냐하면 콩 수출을 미국이 금지를 하면 콩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죠. 이러면 사료에 쓸 이제 콩이 부족하고 이러면 이제 돼지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식량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뜬금없이 작년 8월에 시진핑이 음식 낭비하지 마라 한마디에 이제 중국 먹방에 불똥이 튀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음식 낭비하지 말라고 유튜버를 숙청한 것입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면 가장 불리한 나라가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기 때문이죠. 결론은 콩이 부족하면 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류 선물을 사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질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마이너스 2.01%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